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민희, 김태리, 하정우 주연의 영화, 멋진 영화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 각본은 아가씨 각본, 정석영, 박찬욱 분의 시나리오 집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씬 28, 보영당 1층 낮 회상 훈련 몽따주. 숙달된 조교의 걸음걸이로 서성거리며 가르치는 백작. 아름다우시다. 옴둘바를 모르겠다. 말도 막 더듬으면서 살짝 얼굴까지 붉혀줘요. 그 가짜는 귀족년들이 우월감을 느끼면서 너한테 마음을 준다 이거야. 얼굴을 어떻게 붉히느냐. 자, 봐봐. 숨을 확 들이마신 다음에 백가죽이 등에 닿도록 끌어당기고 턱은 가슴에 붙이고 똥구멍에 최대한의 힘을 준 다음 숨을 참고 침을 10번 삼켜. 알았어? 자, 해보자. 하나, 둘, 셋. 수키 엉덩이를 팡 치며 격려하는 백작. 숨을 참는 수키 앞에 손거울을 들이댄다. 거울을 보면서 정진하는 수키. 뒤에 딱 붙어선 백작. 거울에 머리를 들이댄다. 웃음을 겨우 참으면서 백작 얼굴을 손바닥으로 덮어 밀어내는 수키. 자기 옷 위에 하다 주반을 걸친 복순과 백작. 끝단위와 수키가 각각 2벌씩 기모노를 양팔에 걸치고 있다. 끝단위. 기모노는 나비가 그려진 남색을 입으시겠어요? 벚꽃 문양의 진홍색을 입으시겠어요? 수키. 심술. 송충이가 그려진 똥색을 입으시겠어요? 똥이 그려진 송충이색을 입으시겠어요? 백작. 옷 입히기 좋게 팔을 벌리고 서서 입으로만 고함. 묻지를 마. 질문 받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 넌 생각을 하고 걔는 생각을 안 한다. 그게 하녀가 아가씨를 지배하는 수단이야. 식탁 앞에 앉아 달필에 일본어를 한자 펜에 잉크를 찍어서 써내려가는 백작. 다 쓴 편지를 들고 백작. 자, 미나미 부인 추천장이야. 들어봐. 귀부인을 흉내내서 이즈미 히데코 아가씨께 일전에 후지와라 백장님에게 듣기로 급히 하녀를 찾으신다고요. 본래 하녀란 젓가락과도 같아 쓸 땐 몰라도 없으면 그 불편이 심히 고통스럽다는 점 저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키. 그딴 얘기 기모노를 입히면서 듣는다. 어이없다는 듯 픽 웃는다. 씬 29, 보영당, 침실, 밤, 회상. 그리 박지도 않은 호롱불 하나 켜놓고 훈련하는 수키. 복순의 머리를 화려하게 꾸민다. 꾸벅꾸벅 조는 복순. 수키. 나는 사랑이 뭔지 안다. 수키. 울었니? 목 매달리기 전에 많이 울었어요? 복순. 도둑질 한번 하고 교수형 당하는 일도 울지. 많이 울어. 근데 네 어미는 1000번 도둑질을 하고 딱 한 번 잡혀서 딱 한 번 죽었단 말씀이야. 울었냐고? 눈을 뜨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웃었지. 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그러니 너는 얼마나 씩씩한 도둑이 되겠니. 기분이 좋아져. 왜? 웃음을 터뜨리는 수키. 엄마는 감나가는 것들을 몽땅 복순씨한테 남겼다. 내가 커서 남자들한테 가랑이 벌리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복순씨는 아무데도 날 팔지 않았고 변장술이며 사기치는 법까지 가르쳐줬어. 찔끔 난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더니 고개 들어 거울 속 저를, 즉 카메라를 향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보영당 씬 30, 앞, 낮, 회상. 아기들 하나하나에게 뽀뽀해주는 수키. 나비 머리핀을 수키에게 꽂아주는 복순. 꽉 안는다. 아기를 복순에게 넘기는 수키. 가방을 든다. 울음을 터뜨리는 끝단위.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외놈 집에는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씬 31, 코우주키 저택 손님 방, 낮. 정지 상태가 풀리면서 다시 날아간 은화가 백작 가슴에 맞고 떨어진다. 한숨을 쉬며 줍는 백작. 수키 뒤에 와서 어깨를 주무르며 달랜다. 백작. 음포에선 네 얘기뿐이야. 수키가 엄마보다 큰 도둑이 될 거라고. 수키 뿌리치며. 사기꾼 말을 누가 믿기나 한데?
백작. 내가 다 익었다 이렇게 딱 신호만 보내면 바로 들만 있을 기회를 만들어 가시까지 싹 다 발라먹어 버릴 테니까. 숙희. 몸을 던져 침대에 벌러덩 누우며 걔는요 남자가 젖꼭지를 잡아당겨도 뭘 하자는 건지 모를 숙맥이에요. 백작. 그러니까 곁에서 네가 뭐든지 나 때문이라고 갖다 붙이란 말이야. 백장님 오시고부터 발톱이 무척 빨리 자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알았지? 숙희. 금방 딴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멍하니 천장을 보면서 혼잣말. 이가 뾰족해진다고 말할까? 숙희. 사랑에 빠지면 이가 뾰족해진다? 그러면서 은재 골 묶인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숙희. 영문을 모르는 백작은 건성으로 백작. 뭐 그것도 좋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호기롭게 옛다 선물. 상체를 일으키는 숙희에게 윙크하는 백작. 퉁명스러웠던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상자를 받는 숙희의 손. 히뎨꼬 소리. 어머나 친절도 하시지. 씬 32 히뎨꼬 방 낮. 상자를 받는 히뎨꼬의 손. 풀어보면 벨벳으로 감싼 상자에 든 귀걸이 한 쌍과 카드. 히뎨꼬 귀걸이 하나를 귀에 대어본다. 유심히 바라보는 숙희. 숙희. 저렇게 좋을까? 머지않아 내 차지가 될 거 가지고 이 딱한 아가씨를 보고 있자니 괜히 내 마음이 편찮다. 히뎨꼬 홀린 듯 들여다보며 이렇게 새파란 사파이어를 본 적이 있니? 숙희. 상자를 가져다가 남은 귀걸이 한 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가만히 있자. 사파이어가 아니라 스피넬인데요. 히뎨꼬 표정을 읽고 황급히 괜찮아요 아가씨. 스피넬도 비싼 거예요. 히뎨꼬. 너 어떻게 그런 걸? 숙희. 예? 이모 아니 미나미 부인이 가르쳐 주셨죠 뭐. 근데 괜찮아요. 창피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웬만한 장물합의도 헷갈리는 거니까. 쓴웃음 짓는 히뎨꼬. 동봉한 카드를 꺼내 읽기 시작한다. 그녀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을 읽어보려 애쓰는 숙희. 씬 33 식당 앞 복도 밤. 숙희를 뒤에 거느리고 걷는 히뎨꼬. 아름다운 드레스에 새 귀걸이로 치장의 인형처럼 아름답다. 씬 34 식당 밤. 문 여는 숙희. 히뎨꼬가 입장한다. 못마땅한 얼굴로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는 코우즈키. 백작. 너무 격하게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우당탕탕 넘어간다. 백작. 매혹죠. 무슨 생각에서인지 재빨리 말을 받고 탁월하게 아름다우십니다. 백작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 연기력에 감탄하는 숙희. 재빨리 히뎨꼬의 반응을 살핀다. 백작이 귀엽다는 듯 웃는 히뎨꼬. 집사가 와서 의자를 바로 도와준다. 씬 35 히뎨꼬 밤. 발갛게 상기된 볼. 입술에 미소까지 띈 채 거울 앞에 선 히뎨꼬. 눈을 감고는 잠꼬대하듯이 말한다. 히뎨꼬. 백장님이 포도주를 자꾸 권하는 바람에 정말 개구지셔. 뒤에 서서 히뎨꼬의 드레스를 벗기려는 숙희. 손을 대자 히뎨꼬 번쩍 눈을 뜨더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그 뒤에 숙희 얼굴도 본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스르륵 돌아서는 히뎨꼬. 당황하는 숙희. 잠시 후 브레이저를 입은 숙희. 낯선 느낌의 몸을 돌려가며 거울을 본다. 뒤에서 후크를 채워주는 히뎨꼬. 히뎨꼬. 할만해? 숙희. 갑갑해요. 아가씨들은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히뎨꼬. 이게 갑갑하다고? 못마땅하다는 듯 찡그리는 숙희 얼굴의 비명소리. 잠시 후 숙희 허리에 발을 대고 밀면서 코르셋 끈을 힘껏 잡아당기는 히뎨꼬. 숨막혀 얼굴이 파래진 숙희. 숙희. 아가씨 저 죽어요. 잠시 후 거울 앞에 나란히 선 숙희와 히뎨꼬. 화장하고 스피넬 귀걸이까지 걸어 몰라버릴 만큼 아름다워진 숙희를 보고 있다. 히뎨꼬. 백장님 말씀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아. 고개를 조금씩 움직여 귀걸이 달린 모양을 감상하느라 여념이 없는 숙희. 네 얼굴 자려고 누우면 꼭 생각하더라. 난 숙희. 그제서야 거울 속 제 얼굴에서 히뎨꼬 얼굴로 시선을 옮기더니 바로 고개를 숙이며 참 아가씨도. 얼굴 빨개지는 숙희. 괜히 서둘러 히뎨꼬의 등 단추를 풀기 시작한다. 히뎨꼬도 숙희 단추를 푼다. 번갈아 서로의 옷을 하나씩 해체시켜 나간다. 히뎨꼬 손이 민감한 부위를 스칠 때마다 소스라치며 묘한 기분의 얼굴이 달아오르는 숙희. 히뎨꼬
몸 여기저기 아름답고 우아한 곡선을 관찰하다가 인물을 상기하고 대화를 시도한다. 스키. 아가씨는 정말 조만간 이모부한테 시집가세요? 히데코. 그러자고 나를 기르신걸? 언젠가는 내 재산이 필요하게 될 줄 알아. 스키. 왜요? 금광도 가지신 분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식으로 체념한 히데코를 보며 분통 터지는 스키. 그러거나 말거나 히데코는 계속 맥없이 히데코. 불란서에 유명한 수집가가 있는데 얼마 있다 서재를 통째로 경매에 내놓는다나 봐. 그거 사려면 금광 수입 갖고 안 된대. 스키. 어이구, 나 같으면 책 팔아서 금 사지 금 팔아서 책은 안 사겠네. 히데코 브레이지어를 푸는 한편 눈치를 보며 슬쩍 떠보듯 다른 분하고 혼인할 염은 안 내보셨어요? 예를 들면 후지와라 백. 히데코 한 팔로 가슴을 가리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예, 넌 하녀치고 참 별 참견을 당하는구나. 지나치다 싶을 만큼 썩내는 히데코. 얼른 입을 다무는 스키를 돌려세우고 브레이저를 풀어준다. 히데코처럼 가슴을 가리는 스키. 씬 36. 히데코 방. 후원. 아침 낮. 아침 창밖에서 본 히데코 얼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서서 후원을 내려다본다. 스키. 아가씨는 이제 책 읽으러 가지 않는다. 책을 안 읽으니 토하는 일도 없다. 히데코의 시점. 하인 혼자 매는 지게씩 가마에 앉은 코우주키. 책을 보며 서재로 걸어간다. 왜소하고 머리 허연 하인이 거부의 코우주키를 나르느라 다리가 후들후들한다. 낮. 백작이 담배를 피우며 느긋하게 서재로 걸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히데코. 하녀 둘이 지나가다가 백작과 마주치자 꾸벅 인사한다. 엇갈려 지나간 다음 백작 뒷모습을 돌아보며 수군대고 입을 가리고 웃는 하녀들. 스키. 가짜 백작이 가짜 책을 만들러 간다.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히데코를 관찰하는 스키. 아가씨는 창밖을 보고 난 아가씨를 보고 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엾고도 가엾구나. 가짜한테 마음을 뺏기다니.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는 히데코의 하얀 이마에 빨간 동그라미. 유리에 눌린 자국이다. 씬 37. 응접실. 복도. 낮. 자꾸 시계를 흘끔거리면서 수치와 도구 일습을 집요하리만큼 가지런히 정리하는 히데코. 미간에 줄을 세운 채 초조한 얼굴로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뒤에서 바라보는 스키. 시계가 댕댕 두 번을 울리자 고개를 획 돌리는 히데코. 안쓰러워서 나서는 스키. 좀 내다볼까요? 하듯 고갯짓으로 문을 가리키는 스키.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만 살짝 끄덕이는 히데코. 문을 여는 스키. 복도에 선 백작과 마주친다. 왜 안 들어와? 하는 스키 눈빛. 회중시계를 들여보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 라고 말하는 백작의 몸짓. 눈 한번 부라려주고 도로 들어오는 스키. 히데코에게 고개를 저어 보인다. 한숨 푹 쉬며 의자에 앉는 히데코. 두 사람 그림처럼 미동도 않고 시간이 흐른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발소리 쿵쿵 울리면서 커지더니 문을 열고 백작이 들어선다. 벌떡 일어서는 히데코. 잠시 후 탁자에 놓인 꽃병과 복숭아를 그리는 히데코. 그녀 뒤에 다가와 고급 수치화지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한 이 그림을 보면서 몸을 낮추는 백작. 히데코 목덜미에 백작의 숨결이 닿는다. 히데코 몸을 살짝 뺀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공책에 글쓰기를 하면서 그 꼴을 지켜보는 스키. 부끄러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묻는 히데코. 이 복숭아는 확실히 입체감 표현을 좀 더 연습해야 할까요?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노랑 빨강 물감 범벅을 복숭아로 보지는 못했겠지만 백작의 인내심은 뻔하다. 백작. 입체감은 뭐 조금, 하지만 당신에겐 단순한 기교를 능가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당신 앞에 서 있기가 겁이 나네요. 속마음을 들킬까봐. 백작의 수작이 역겨워 찡그리는 스키. 거울을 보는 히데코. 거기서 저를 보고 있는 스키를 발견하고 얼굴을 붉힌다. 백작 역시 고개를 들어 거울 속 히데코를 본다. 히데코의 시선을 따라온 스키를 보는 백작. 스키도 백작의 시선을 느끼고 눈을 돌려 마주한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백작. 탁자로 걸어가더니 복숭아를 집어든다. 백작. 오늘은 이쯤 하죠.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무는 백작. 과즙이 입술과 턱에 흐른다. 스키 앞에 서서
히데코를 보며 씹는다. 거의 다 익은 것 같아. 뚜벅뚜벅 나가버린다. 눈을 크게 뜨고 침을 꼴깍 삼키는 수키. 히데코를 본다. 씬 38 뒷동산 낮. 산책하는 수키와 히데코.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인다. 구름 많은 하늘. 습기 머금은 바람에 머리가 날린다. 수키. 그거 아세요? 백장님 오시고부터 아가씨 볼이 참 빨개지셨어요. 히데코. 내가? 멋쩍으니까 괜히 껄껄 웃는 수키. 히데코. 이상한 눈으로 보다가. 히데코. 넌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 수키. 저 낳고 얼마 안 돼서 동네 제일 큰 집 들보에 목을 히데코. 매다셨구나 우리 이모처럼. 수키. 예? 아, 뭐 그렇죠. 또 껄껄 웃는 수키. 히데코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견디려는 안간 힘으로 보인다. 수키의 팔꿈치를 잡고 안다시피 끌어당기는 히데코. 히데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널 많이 안아주셨을 거야. 그치? 어색해 좀 불편해지는 수키.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목졸라 죽인 거나 매 한가지지. 수키. 터무니없어요 아가씨. 히데코. 아빠도 너무 슬퍼서 돌아가셨고 아빠는 내가 많이 미웠을 거야. 구름 낀 하늘을 보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키. 히데코의 눈물을 발견하고는 그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똑바로 보면서 태어나는 게 잘못인 나기는 없어요. 갓난아기하고 얘기할 수만 있었어도. 아가씨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위로한답시고 막 주워 삼키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수키. 이번엔 수키의 반응에 히데코가 감격한다. 히데코. 눈을 깜빡이며 수키 얼굴을 찬찬히 보다가 자기도 수키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정말 넌 타마코. 넌 감정이 복받치는지 말을 못 잇는다. 바람에 댄잎 사각대는 소리. 이따금 종다리 우는 소리만 들릴 뿐 사위가 고요한 가운데 말은 못하고 팔을 엇갈려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기만 하는 둘. 어느 순간 수키가 아래를 보면 백작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다급히 히데코를 끌어 바위에 앉히며 수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버섯 따올게요. 무슨 말이냐는 듯 보는 히데코를 안심시키는 미소. 저녁에 버섯 전골 잡수실 수 있게요. 좋아하시잖아요. 향긋하니. 히데코, 같이 가. 히데코 너머로 보이는 백작, 훨씬 가까워졌다. 일어서려는 히데코 어깨를 눌러앉히는 수키. 방긋 웃으며 수키. 후딱 다녀올게요. 비 오기 전에. 잡을 틈도 없이 뛰어가는 수키. 올라오는 백작과 마주친다. 반갑게 어깨를 어루만지는 손길을 획 뿌리치고 내려가는 수키. 어깨 한번 으쓱 하고 가던 길을 가는 백작. 내려가던 수키. 마음이 바뀌었는지 걸음을 멈춘다. 돌아와 나무 뒤에 숨는다. 백작이 벌써 히데코를 만나 수작 거는 꼴을 훔쳐보면서 입술을 깨문다. 수키. 어깨에 빗방울이 떡. 씬 39 응접실 박낮. 비 내린다. 수키의 시점. 저택의 어느 창으로 다가간다. 낮인데도 불 켜놓은 실내를 들여다본다. 벌써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수건 두른 히데코와 맞은편의 백작.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신다. 옆자리로 온 백작이 나란히 앉아 뭐라고 떠들자 수줍게 소파 끝으로 옮겨 앉는 히데코. 다시 바짝 붙는 백작. 고개 숙인 히데코의 얼굴과 손, 엉덩이를 함부로 건드린다. 수줍게 뿌리치는 히데코. 백작. 뭐가 그리 좋은지 껄껄 웃는다. 턱과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는 수키. 밖에 서서 하염없이 들여다본다. 씬 40 응접실 앞 복도 낮.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수키. 앞치마에는 젖은 송이버섯 한 움큼. 결심하고 일부러 발을 쿵쿵 세게 디디며 걷는다. 씬 41 응접실 낮. 수키 들어선다. 언제 옮겼는지 백작에게서 멀찍이 떠라앉은 히데코. 수키 눈을 바로 못 본다.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히데코와 백작을 바라보는 수키. 수키. 죄송해요 아가씨. 비가 와서 길이 잘 안 보였어요. 히데코. 괜찮아. 백작님 덕에 무사히 왔으니까. 백작의 자네 차를 따라준다. 그 틈을 타 수키에게 잘했어 하는 입모양 만들어 보이는 백작. 히데코. 수키의 흑투성이 맨발을 발견하고서 놀라.
신 또 어땠어? 숙희. 품에서 마른 신을 꺼내 보이며 부끄러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못 쓰게 될까봐 아가씨가 주신 건데 할 말을 이르는 히데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백작. 잠시 후 꽃병과 사과를 그리는 히데코. 백작이 뒤에서 히데코의 붙인 손을 잡고 움직여주면서 귀에 바짝 대고 말한다. 백작, 팔에 힘을 빼세요. 부드럽게. 히데코, 얼굴을 조금 뒤로 돌리고 속삭인다. 저 좀만 뒤로. 백작, 더 다가앉으며 아직도 힘을 너무 줬어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움직이는. 민망해진 히데코가 눈치를 주자 돌아보는 백작. 옷은 갈아입었지만 아직도 머리가 젖은 숙희. 뒤에 앉아 빤히 보고 있다. 축 늘어진 머리칼 하며 귀신 같다. 신 42. 숙희 밤. 어두운 방 침상 모서리에 앉은 숙희. 귀신처럼 머리를 늘어뜨린 채 히데코 방으로 통하는 문을 빤히 보다가 느닷없이 그러나 한껏 정다운 어조로 꾸며 숙희. 아가씨 같이 안 자드려도 되시겠어요? 히데코. 졸음 가득한 소리. 오늘은 괜찮아. 잘 자. 다맞고. 히데코가 불을 끄면서 화나던 문이 컴컴해진다. 신 43. 후원. 낮. 숙희 시점. 앞에서 걷는 히데코와 백작. 아젤과 도하지. 물감과 붓. 물통까지 들고 걷는 숙희. 둘이 밉살스럽다는 듯 노려본다. 백작. 뭔가 생각났다는 듯 돌아본다. 백작. 타마코. 수채화 준비해왔지? 숙희. 화구 가방을 흔들어 보이면서 애써 싹싹하게. 그러며 날이 수채화 물감하고 수채화 붓하고. 백작. 말을 끊으며 유화로 바꿔다 줄래? 이런 맑은 날엔 유화가 제격이지. 어이없어 하는 숙희. 온 길을 돌아본다. 저택이 멀다. 숙희를 돌아보는 히데코. 얼굴에 스치는 불안. 신 44. 히데코 낮. 들이닥쳐 미술 도구 넣어놓은 서랍을 획 잡아당기는 숙희. 유화 도구들을 닥치는 대로 꺼낸다. 신 45. 계단 낮. 짐을 들고 뛰어내려오는 숙희. 화구가방 끈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유화 물감들이 흩어진다. 숙희. 이런. 신 46. 뒷동산 낮. 양손 양어깨에 짐을 진 숙희. 뒤뚱거리며 산길을 오른다. 산발한 채 땀 범벅된 얼굴로 숲속을 뒤진다. 숙희. 아가씨, 나리, 백장님. 잠시 후 숙희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하다. 나무 뒤에 숨은 숙희의 시점. 그 주위로만 나무가 없어 스포트라이트처럼 햇빛 쏟아지는 너럭 바위에 앉은 백작과 히데코. 두 사람의 겹쳐진 입술. 히데코의 복과 어깨를 쓰다듬는 백작의 손길. 기모노 사이로 드러난 히데코의 허벅지가 눈부시게 희다. 히데코와 숙희의 가쁜 숨. 신음하듯 부르는 숙희. 아가씨. 히데코. 숙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백작에게 몸을 뗀다. 벌떡 일어선다. 눈물이 걸성하게 맺힌 히데코의 눈과 마주치자 몸을 돌려 도망치는 숙희. 물감과 붓 같은 것들이 투두둑 떨어지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산길을 막 달려내려가는 숙희의 땀투성이 얼굴. 신 47. 후원. 밤. 깜빡거리는 전구의 클로즈업. 저택의 뒷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전등들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 방마다 창들이 깜빡거린다. 신 48. 히데코 밤. 히데코 침대에 벌렁 누운 숙희. 히데코의 옷 냄새를 맡는다.